차세리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딸이 운명처럼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도 과외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차세리는 보육원에서 가져온 낡은 상자를 안방 장롱 가장 안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오래도록 가슴 속에 묻어둔 시간을 다시 끌어올릴 때만 생기는 작지만 숨길 수 없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갓난아기 시절 사진 한 장, 색이 많이 바랜 분홍색 베네저고리 한 벌, 그리고 오래된 은빛 십자가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천은 처음에 선명함을 잃었고 펜던트에는 작은 흠집들이 남아 있었지만 차세리에게는 여전히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통통한 볼에 까만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을 모르는 얼굴 같았고 그래서 더 차세리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바랜 잉크로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베로니카. 차세리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를 다시 기억 속에 새기려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목 안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쓰는 울음이었지만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침실문 밖에서 양동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자는 거야?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을 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차세리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차세리는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려 뚜껑을 닫는 일조차 쉽지 않았지만 애써 아무 일 아닌 척 상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장롱 안 가장 깊은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쉽게 들여다보지 않을 곳, 다시는 꺼내지 않을 물건처럼 숨기기에 가장 알맞은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상자를 밀어넣는 순간 뚜껑이 조금 벌어지며 안에 있던 아기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나왔다는 것을. 사진은 장롱 아래를 스치고 지나 벽과 장롱 사이의 좁은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워 쉽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에 들릴 자리였습니다. 그 사진은 조용히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마치 숨겨진 비밀이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며칠 뒤 그 사진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양은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양동익은 거실 소파에 앉아 사람 극장 촬영 일정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공정함과의 오랜 우정을 보여주는 방송 촬영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정표를 한 장 넘기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전국구 스타 되는 건가? 누가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지만 말 속에는 들뜬 기대와 익숙한 허세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옆에서 차세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양동익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응. 차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공부 시작하려고. 양동익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공부. 응. 무슨 공부? 대학 준비. 양동익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차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차세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성미 박사님이 늦지 않았다고 하셨어.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 나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 그 순간 양동익은 차세리의 눈에서 처음 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늘 가족을 먼저 챙기고 자기를 뒤로 미루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순간적인 변덕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이고 눌려 있다가 이제야 밖으로 나온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좋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허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하긴 힘들겠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과외 선생 하나 붙이는 게 낫겠다. 차세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그때 양선출 할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가,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안다. 모두의 시선이 양선출에게 향했습니다. 온정시장 담가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한국 들어왔다더라. 양동익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대? 그래, 존스 홉킨스 의대라고 하더구나. 양선출은 며칠 전 담가에서 마주친 그 젊은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도 의학 원서를 읽고 있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단정했던 아이였습니다. 머리도 좋고 예의도 바르더라. 차세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름이 최민서였지. 최민서. 그 이름이 이상하게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차세리는 애써 평정심을 찾으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한번 만나볼게요. 이틀 뒤, 안녕하세요. 최민서입니다. 현관문 앞에 선 여자를 본 순간 차세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까만 눈, 둥근 얼굴, 그리고 목에 걸린 은빛 십자가 펜던트.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익숙했습니다. 차세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최민서도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차세리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과외는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최민서는 놀라울 정도로 참을성 있는 선생이었고 차세리는 예상 이상으로 열정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은 점점 늘어났고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불편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은빈. 결정적인 순간은 과외가 시작된 지 3주째 되던 날 찾아왔습니다. 그날 은빈은 차세리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장롱 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옷, 은빛 십자가. 이거 최민서와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 베로니카.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차세리는 사진이 사라진 걸 알고 무너졌습니다. 촬영날, 잠깐만요. 은빈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차세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보낸 거예요. 그때 최민서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 엄마예요? 차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동익은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차세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최민서는 어쩔 줄 몰라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차세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차세리가 떨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나 화난 거 맞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양동익은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는 차세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난 너를 사랑한 거야. 그 말에 차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최민서도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잘 자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의대도 가고 괜찮게 컸어요. 잠시 숨을 삼킨 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 말에 차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양은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뭐야? 모두의 시선이 은빈에게 향했습니다. 은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친딸은 따로 있는데 나는 뭐였어? 차세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은빈을 끌어당겼습니다. 너도 내 딸이야. 그 한마디에 은빈의 눈물이 무너졌습니다. 은빈은 그대로 차세리 품에 안겼고 옆에 있던 최민석까지 끌어안으며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양선출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 딸이면 내 손녀지. 그 말에 굳어있던 공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날 밤 차세리와 최민서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차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양동익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라도 마셔. 어색했지만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그 집의 불은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밤, 그리고 가족이 다시 시작된 밤이었습니다.